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 저희는 예술의 섬 장도를 배경으로 웅천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장도는 웅천 해수욕장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요. 네, 둘레만 2km 남짓되는 조그마한 섬 전체가 예술 공간으로 꾸며진 곳입니다. 네, 여수에는 이런 아기자기한 섬이 365곳이나 있는데요. 아름다운 해양관광도시 여수에서 오늘 특집 뉴스 준비했습니다. 여수 지역의 최대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는 귀중한 시간으로 구성했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여수시는 한 해 평균 관광객 1,500만 명이 다녀가 해양 관광도시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의 명성을 잇기 위해 최근에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 파사들을 활용한 다채로운 영상들이 여수 밤바다 위에 펼쳐지면서 종포 해양공원은 물론 여수 관광의 새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여수시 대표 관광지인 종포 해양공원입니다. 낭만포차와 하멜 등대를 보며 여수의 야경을 만끽할 수 있는 장소 가운데 하나로 관광객들의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만큼 쉴 공간과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좀 재밌고 좀 먹을거리는 많고 카페는 많긴 한데 조금 놀거리가 좀 더 다양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해요. 이제 애기들하고 오면은 어른들은 볼 것이 좀 있고 먹을 것도 있는데 애들 먹을 것도 좀 없고 또 애들이 또 놀 수 있는 그만한 장소도 없고. 여수시는 체류형 콘텐츠를 확충하고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을 추진합니다.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가 등장함으로 해서 기다림과 불편을 갖다가 이렇게 거부하고 SNS나 뉴미디어를 통해서 자기 의사를 적극 필요하는 그런 세대들이 등장함으로 해서 기존의 관광 유적지나 그런 데서 탈피해서 자기들만의 특별한 로망 여행을 갖다 꿈꾸는 세대들이 등장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내년 6월까지 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해 통합결제 시스템과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실시간 주차 정보와 대중교통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수를 찾은 관광객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지금보다 더 쉽게 관광지 정보를 확인하고 입장료 등을 한 번에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관광지에 대한 정보와 안내를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로 제공해 접근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종포 해양공원 일대의 야간 경관과 미디어 파사드를 결합해 이른바 밤뒷불을 조성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여수를 상징하는 영상이 펼쳐지고 드론을 활용한 볼거리도 마련됩니다. 위치 정보, 숙박, 식당, 주변 누릴 수 있는 관광지 이런 것들을 부지불식간에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또 우리 원도심 밤바다 쪽에는 밤바다와 디지털이 만나서 반딧불로 경험하는 스마트 관광 도시를 만날 수가 있고요. 한때 관광객 1,500만여 명을 기록한 여수시.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을 통해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관광객 1,500만 명이 다녀가는 도시가 바로 여수입니다. 그런데 여수 지역의 교통 혼잡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닌데요. 네, 여수시가 지역민과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체계의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이른바 ITS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는 여수형 교통체계를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석창사거리 CCTV 화면입니다. 하루에 2만여 대가 넘는 작업 차량이 다니는 등 교통량이 많은 도로다 보니 혼잡한 모습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이 같은 주요 교차로 47km 구간에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기존 교통시설에 첨단 기술을 접목시킨 지능형 교통체계, 이른바 ITS 사업의 일환입니다. 여수 산단 진출입 주요 교차로 43개소의 방향별로 고화질 카메라를 설치, 교차로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과 대기 행렬 길이, 보행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최저의 신호등 주기를 조정해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시스템입니다. 해당 사업은 여수시가 지난 2019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현실화됐습니다.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여수 산단에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면서 늘어난 교통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수시가 노력한 결과입니다. 현재 여수시는 지난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를 대비해 사업비 150여억 원을 들여 구축한 기본적인 ITS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에 설치된 CCTV와 차량 검지기로 수집한 데이터로 도로 전광판과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주요 교차로 신호등을 교통정보센터와 연결해 신호 체계를 교통 흐름에 맞춰 제어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현재 시스템의 스마트 교차로 사업까지 갖추게 되면 시민과 관광객들이 체감할 만큼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되면 교통정보센터에서 주요 교차로에 대한 실시간 통행량 분석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 교통 분산이나 원활한 교통 흐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공모 사업에 신청해 긴급 차량을 우선으로 보내는 신호 시스템, 돌발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시스템 등도 차차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여수시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 해양 관광 도시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잘 갖춰진 해양 인프라를 바탕으로 여수 미래 100년을 위한 두 번째 도약을 꿈꾸고 있는데요. 오는 2026년에 열릴 여수 세계 선박람회에 대한 모든 것, 권호봉 여수시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 먼저 LG 헬로비전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시장 권호봉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아직도 진정될 조짐이 없습니다. 또 우리 여수에서는 최근 유흥업소 관련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나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함께 힘내셨으면 합니다. 네, 시장님 오늘은 여수시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벌써부터 지역민분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여수시가 이 박람회를 개최를 준비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우리 여수가 남해안 관광의 중심 도시 그리고 국제 해양 관광 휴양 도시로 발전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장기 구상을 가지고 이 박람회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이거는 제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섬에 관해서는 이 전 세계 195개 나라 중에서 섬을 가진 나라가 104개 나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섬은 인류 공통의 주제지요. 또 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런 해양 자원이기도 하고 또 독특한 그런 문화도 가지고 있고 또 아주 좋은 그 관광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섬에 관한 것을 우리 여수에서 전 세계 섬 가진 나라가 만나 가지고 공유하고 또 섬의 미래 발전 방향을 한번 모색하자 그런 취지로 준비한 박람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국제 행사인 이 선박람회를 반드시 여수에서 개최돼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잘 알다시피 우리 여수가 365개 섬을 가진 그런 도시고요. 또 이 해상 국립공원도 다도해, 한려 2개의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여수가 아주 최적지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2012년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국제 행사를 하기 위한 역량, 저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12년 박람회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가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해양에 대한 문제, 또 기후변화 대응 문제 이런 것이 이 섬 박람회하고 그 주제가 일치됩니다. 그런 점도 있고요. 또 우리 19년까지는 1,3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그런 우리 해양 관광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가 뭔가 해양 관광의 어떤 모델도 제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8년부터는 저희들이 국제섬 포럼이다 이래서 섬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매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런 국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역량을 갖춰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여수가 최적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뭐 말씀해 주셨지만 시청자분들은 좀 섬 박람회 하면 이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여수 세계박람회는 워낙에 유명한 단어고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섬 박람회가 좀 어떤 건지 자세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섬 박람회 주제를 예. 저희들이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이런 주제로 삼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섬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가치, 이 가능성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다시 우리가 발견해보자 그런 취지인데요. 아마 섬을 가지고 이렇게 박람회를 하는 것은 아마 최초일 겁니다. 네. 다만 이제 12년에는 저희가 그 BIE 국제기구의 공인 박람회였는데 예. 이번에 개최하는 박람회는 그 미공인 박람회고요. 네. 다만 중앙 정부가 승인해주는 그런 의미의 국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 여수시가 이 선박람회 개최 장소를 당초 세계박람회장으로 준비를 했다가 돌산의 진모지구로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당초 우리가 박람회장이 참 잘 갖추어져 있는데요. 2026년쯤 되면은 이 사후 활용이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돌산은 뭐 큰 섬이기도 하고 또 거북선 대교나 돌산 대교가 개통이 돼서 접근성도 괜찮고요. 네. 면적이 한 23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도 충분하다 네. 이렇게 봤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화태백야간 다리도 아마 기간 중에 뭐 준공 일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섬으로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고 네. 또 이 배로 다니기도 돌산이 좋습니다. 해상 교통도 좋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돌산 진모지구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네, 방금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세계인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곳 여수를 방문할 걸로 좀 예상되는데요. 사실 이 박람회에서는 또 중요한 게 좀 내용, 그러니까 콘텐츠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세부 계획이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그 기본 행사 중에는 이제 개회식, 폐회식이 있을 예. 것이고 또 저희가 그 스페셜 데이 이래가지고 이제 매일 하나씩 잡아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8월 8일 섬의 날에서도 네. 주요 행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사장 구성인데요. 우선 주제관 이거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섬에 관한 걸 전시를 할 것이고 또 부주제관이 있습니다. 네. 섬의 어떤 생태라든가 섬의 문화라든가 또 섬의 미래 이런 걸 제시하는 이제 부주제관이 있겠고요. 또 각 나라 그 섬을 전시하는 국제관 네, 이것도 준비를 합니다. 그다음에 해상 교량에 관한 것도 많은 나라한테 그 참고가 될 텐데 해상 교량에 관한 특별관 이런 것도 하고요. 또 우리 섬의 그 산림 문화관 하는 예. 것을 제가 연구 건물로 좀 남길까 해서 네. 그거는 이제 유일하게 남는 예. 그런 하나의 전시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 개최 타당성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국제 행사 승인을 위한 그동안의 진행 과정도 궁금하고요. 남은 절차들도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이 섬 박람회를 위해서 2019년에 기본 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후속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마침 우리 시가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개최하자 네. 이제 그렇게 네. 합의를 해서 네. 더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안전부를 거쳐서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차는 그 승인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부터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관문을 통과를 했고요. 네. 여러 가지 경제적 타당성이라든지 또 이 개최 필요성 이런 것을 그 실사를 통해서 그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만 이제 최종 확정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그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하반기에 한 네. 7월쯤 예상을 하는데 그때쯤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반드시 국제 행사가 승인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 가려고 합니다. 시장님, 그렇다면 이 선박람회가 여수 전역에서 펼쳐진다고 한다면 이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지역에? 우선은 뭐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찾게 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적 효과가 있죠. 예. 저희가 대략
추정해 보기에는 한 4천억 정도의 그런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 이런 이제 이론적 분석이 있는데요. 또 이제 그 밖의 효과도 굉장히 크지요. 네. 우선은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우리 여수를 알리는 네. 그런 기회다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섬의 가치가 아주 무한한데 어떻게 하면 섬을 잘 활용할 것인가, 모든 그 섬을 가진 나라들이 함께 그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거, 이게 의미가 큽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여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섬 주민들의 그 해상 교통 문제, 네. 선박 이용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저희가 많은 걸 건의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그 이 문제점 해결 방안을 찾아본다거나 그런 네. 의미도 있고요. 또 아마 그 이 박람회에 참가하는 국가 중에는 요새 해수면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소멸 위기에 있는 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한 것도 인류가 경고를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는 막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시장님과 함께 오늘 섬 박람회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요. 앞으로의 다른 계획들도 좀 궁금합니다. 좀 어떤 계획들이 좀 있으실까요? 우선은 이제 아무래도 이 국제 행사 승인을 하려면 관문이 예. 그 승인 절차에 제가 통과하는 것이 지금 최대 현안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 방법을 통해서 이 박람회를 알려야 됩니다. 근데 이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은 조사하는 기관들이 섬 박람회를 아느냐, 또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박람회를 개최하면 가보겠느냐, 이런 그 질문들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박람회 자체를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박람회를 알리는 데 노력을 하고요. 또 우리 이제 무엇보다도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선은 제가 집중적으로 해가려고 합니다. 네, 시장님 끝으로 우리 LG 헬로비전 시청자분들과 여수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 꼭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수 경우만 하더라도 벌써 관광객이 더 찾아오시고요, 또 소비가 더 늘어나고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 예방 접종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셨으면 하고요. 우리 여수는 이것과 함께 지금 현재 섬 박람회와 같은 국제 행사 잘 준비해서 우리 여수가 국제 해양 관광 휴양 도시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항시 건강하시고 가정 내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권오봉 시장과의 대담에서 섬박람회 성공 개최 의지가 단연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유치해내고 또 완성도 있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의 미래에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일이 이 여수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힘의 원천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인구 28만 도시 여수에서 섬섬여수 3개로 대시민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웅천친수공원에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마친 시민들이 한데에 모였습니다. 섬섬여수 3개로 시민운동에 동참한 읍면동 27개 지역 대표들입니다. 섬섬여수 3개로 3대 시민운동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화합을 통해 세계 속의 여수를 만들기 위한 범시민 운동입니다.
지난 2012년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여수시. 오는 2023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28차 회의 유치와 2026 세계 선박람회 등 국제규모 행사를 준비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넘어선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에겐 여수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시민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수가 세계 최고 관광도시가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3대 시민운동의 주요 내용은 2026 여수 세계선박람회 성공 개최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그리고 COP28 유치. 시민들의 화합으로 공동의 목표를 향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여서동에서 시전동까지 27개 읍면동 실천본부 788명의 위원들이 각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매달 첫 번째 수요일을 실천의 날로 정하고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붐을 만드는 게 최대 목표입니다. 지금의 여수를 만든 1등 공신은 바로 여수 시민들의 이대한 시민 정신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수가 한 차원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섬섬여수 세계로 3대 시민운동에 힘을 모아서 새로운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COP28, 세계 선박람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여수시. 한마음으로 결집된 시민들의 역량이 행사 성공 개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는 종합석유화학산업단지로 조성된 지 50년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크고 작은 사고가 안타깝게도 조금씩은 발생했었는데요. 네, 보다 안전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정부의 산단 대개조 사업이 여수 국가산단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은 물론 노후화된 산단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효창 기자입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는 석유화학 산업이 집약된 곳입니다. 고질적으로 불거진 환경과 안전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 여수시가 올해부터 2024년까지 4년간 40개 사업에 1조 110억 원을 투입해 여수 산단에 대한 대개조 사업을 진행합니다. 안전과 환경 문제 개선 등 50년이 넘은 여수 국가산단을 저탄소 산단, 기능형 산단, 소녀부품 산단으로 개조가 시급한 실천입니다. 그래서 이번 산단 대개조 사업은 여수 국가산단을 거점으로 주변 광양국가산단, 율촌 제1산단, 여수 광양항과 연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4년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과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사업을 포함해 19개 사업에 4년간 2,723억 원 중 1,105억 원을 확보해 우선 추진합니다. 환경 문제로 이슈가 됐던 여수 산단에 환경과 안전 문제를 통합 관리할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고 제조 공정과 진단을 자동화하는 스마트 공장도 신축됩니다.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산단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과 복지가 한층 개선될 전망입니다. 여수 국가산단 복합문화센터는 삼동지구에 3년 동안 국도비 40억 원을 포함해 100억 원이 투입되며 연면적 2,64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카페테리아와 편의점, 헬스장과 샤워장, 규모별 회의실 등 노동자들이 휴식과 여가 활동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또한 일반 세탁소에서 세탁하기 어려운 유해 화학물질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노동자 작업복 공동 세탁소도 운영됩니다. 이와 함께 도로와 주차장 등 전반적인 기반 시설의 재생 계획도 2022년까지 수립해 실행할 방침입니다. 산단 대개조로 지역 사회는 물론 산단 내에서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이 필요로 해온 에너지 관리 효율화, 폐자원 재활용과 안전관리 강화 등의 추진으로 산업 경쟁력 및 사고 예방 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산업 재해와 대기 오염 감소로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수 국가산업단지. 산단 대개조를 통한 새로운 바람이 산단에 어떤 바람을 몰고 올지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여수는 아름다운 모습과 달리 뼈아픈 과거를 간직한 곳입니다. 민간인들이 대거 학살된 이른바 여순 사건의 상흔이 남아있는데요. 70년이 넘도록 회복하지 못한 희생자들의 명예와 그리고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은 어디까지 왔는지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자 시민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인 채 묵념에 동참합니다. 지난 1948년에 발생한 여순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순 사건은 제주 4.3 사건 진압을 거부한 군인과 민간인들이 반란군으로 몰리면서 만여 명이 목숨을 잃은 비극의 역사. 지난해 10월은 사건이 발생한 지 72년 만에 군인과 경찰, 유족들이 첫 합동 추모식을 갖고 화해와 상생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7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것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우리는 처음에부터 하나였으니까 지금도 하나입니다. 부당한 명령을 거부해 민간인들이 학살됐지만 반란과 폭동으로 왜곡된 여순 사건. 지역사회가 잘못된 과거사 바로잡기에 나서면서 지난 2001년부터 특별법 제정이 추진됐습니다. 여수시는 앞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독려하고 조례를 만들어 피해자와 유족 지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에는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여순 사건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순 사건 특별법은 20여 년이 흐른 지금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은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거란 기대와 달리 여권의 반대에 부딪혀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회의 종료 직전에 일부 문구가 수정을 거쳐 통과돼 특별법 제정은 한 발 더 나간 상태입니다. 결국 다음 임시국회를 기다려야 하지만 당시 상임위가 입법 필요성에 공감이 컸던 만큼 5월 제정에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공동 공약으로 여순 사건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요. 본회의까지 통과되도록 일이 예정돼 있었는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좀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통권 의원들과 함께 많이 노력을 했고요. 또 우리 전라남도와 여수시 또 시민들의 여러 가지 염원들과 노력들이 모여서 이번에 국가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까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해 줄줄이 무산됐던 여순 사건 특별법.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진상규명과 해야 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 유족들은 이번에야말로 73년의 한이 풀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오늘 특집 뉴스는 여수 미래 100년의 청사진이 머릿속에 그려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뚜렷한 목표와 시민들의 높은 참여의식 덕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세계 선박람회 그리고 COP28 유치 성공으로 여수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해양관광도시로 우뚝 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LG 헬로비전도 여수시의 올바른 미래상을 함께 고민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